첫 번째 주제는 지난 주말 사이에 불거진 이슈입니다. 다스 실소유주와 비자금 의혹 관련인데요. 지난 12일 첫 번째 출연하셨을 때 다스는 MB 소유가 맞다, 이런 정황적 증거를 잘 설명해 주신 바 있기도 합니다. 최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걸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인터뷰를 다른 방송은 처음 JTBC 하신 것 이외에는 저희 방송에만 출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다스 관련된 의혹을 추적해 오신 분입니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로서 지금 관련된 내용을 잘 분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그리고 의문이 드는 점, 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면 샵 540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TBS 앱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출연하신 다음에 최동영 팀장님 말씀이 굉장히 다른 매체에도 많이 인용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 예. 처음 나온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난 토요일에 갑자기 국세청에서 또 조사를 받으셨어요. 검찰에서 압수수색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국세청에서 추가로 또 조사를 토요일 날 받으신 건데요. 지난주에 다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에서 최동영 팀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네. 그 검찰과 국세청은 주로 그 회사 내부 회계 처리를 했던 네. 그 120억 관련해서 네. 그 다스가 그 합작한 CRH 다스 네. 그 회사를 중점적으로 그 조사를 했고요. 네. 그 이제 그 회사의 이제 운영 상태나 경영 상태 네. 등과 더불어 그 재무 상태까지 그 저를 통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그리고 국세청이 같은 내용을 지금 크로스 체크해서 묻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지금 여기에 이를테면 경영 상태나 재무 상태나 이런 것은 어떻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회계사이기시도 하시잖아요. 네. 예, 회계사의 눈으로 볼 때. 그 다스가 이제 초창기에 네. 그 합작 법인을 세우게 된 계기는 네. 물론 그 현대 자동차 알라바마 공장의 요구도 있었지만 네. 그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예. 그 독일에 본사를 둔 CRH라는 회사를 통해서 예. 50대 50으로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예. 그 회사의 그 현지 공장을 이용해서 예.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예.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 쪽에 그 시트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컸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검찰과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건가요? 얼마 전에 이제 정우영 특검 결과에 네. 따라서 밝혀진 120억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그 120억을 다스가 회계 처리를 하면서 그 미국에 있는 그 합작 법인의 네. 그 이제 외상 매출 채권을 받은 걸로 네. 이제 처리했다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이제 장부상으로만 그렇게 처리를 한 건지 네. 실제로 돈을 그 다스의 계좌로 받아서 처리를 했는지 예. 그게 지금 검찰이든 국세청이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 지금 좀 어려운 말이 나와가지고 네.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외상 매출 채권 처리, 네. 이게 장부상으로 처리된 건지 아니면 다스 계좌로 처리된 것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좀 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과문한 탓에 외상 매출 채권 처리 이걸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어떤 네. 거였냐면 JTBC와 심상정의원실에 의해서 드러났던 17명 43개 계좌 120억 원이 예.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2008년 2월 13일자, 14일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다스 네. 계좌로. 다스 이렇게 계좌로. 보통 예금으로 예, 들어왔는데 이 회계 처리를 마치
다스 미국 현지 법인인 다스 CRH에서 네. 회수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후속 이제 그 검토를 검찰과 국세청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상적으로 되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네. 비자금을 움직일 때 이걸 본래대로라면 가지급금이라든가 대여금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세무당국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포착되기 십상이고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예. 뭐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든가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이 부과되는데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대개는 이제 외상매출금 개정을 이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제 그렇게 120억 회수하는 것을 다스 네. CRH 계정에서 외상매출금이 마치 물건 팔고 그 대금이 회수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하였고요. 네. 이제 지금 제 판단으로는 그 검찰과 국세청이 주목하는 것은 네. 2008년에 그와 같이 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 처리하였다라면 네. 2009년, 10년, 11년에는 과연 실제 매출됐던 외상대금이 어떻게 들어왔냐,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냐, 네. 이걸 추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회계사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당시에 밝혀진 120억 네. 그리고 지금 뭐 플러스 알파에서 20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당시에 그 돈이 다스로 들어와서 네. 실제로 다스 자금으로 운영이 됐는지 아니면은 그 다스 내부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처리만 그렇게 한 건지 네. 지금 그거를 중점적으로 들어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 지금 사실관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스 회계장부를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해서 2008년 개정별원장을 받았고 네. 그 통장 중 아주 일부분을 조금 이제 여러 경로로 해서 이제 네. 받았는데 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관계 위주로만 제가 정리를 네, 네. 해보면 17명 그 43개 계좌로 운영되던 120억 원이 네. 다스의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온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이다. 여하튼 예. 돈이 들어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20억이 들어왔어요. 네네. 예. 120억이 다스의 계좌에 이제 속된 말로 꽂힌 건 맞는 것 같고 예.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은 하나가 뭐가 있냐면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으로 5개 계좌 2억씩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다라면 네. 이게 다스 하나의 계좌로 입금된 게 아니라 다스의 당시 주거래은행은 외환은행이었는데 네. 이 하나로 들어온 게 아니라 1대1로 그 대응되게 네. 5개 계좌를 만듭니다. 5개 네, 계좌. 그러니까 43개 계좌라면 43개의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43개 계좌 중 상당수 계좌는 네. 2008년 말까지 쓰지 않고 있어요. 네. 그냥 그대로 묶여 있다는 건가요? 네네네. 이제 뭐 이게 실제로 묶여 있고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계속 그 이후의 문건들 2009년, 10년, 11년, 12년 문건들 이제 다스에서 생산된 문건들 중에 일부를 보면은 예. 계속 다스 CRH와 다스 간의 이 외상매출금 잔액을 가지고 계속 이제 예. 그 논란을 일으키고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더라고요. 네,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그 우리 최동영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률 네. 회계사님께서 확인한 바는 네. 어찌됐든 이 120억이라는 돈이 네. 다스의 계좌로 꽂혔다. 네. 네. 실제로 꽂혔다. 네. 그리고 이것이 보통 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다. 네. 그런데 최동영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이게 실제 다스의 돈으로 활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스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빠져나간 정황이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게 다스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이 맞는 건지 이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지금 어제 MBC에 출연한 그 우리 김종백 선생님은 140억 그러니까 120억에다가 20억을 포함한 140억이 다스의 비자금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네. 이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 제가 김종백 씨랑 이제 가끔 통화를 하는데 네, 그 당시 이제 특검에서 밝혀진 120억하고 네, 그 이전에 그 추가적으로 조성돼 네. 있던 네, 20억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예. 140억이라고 들었고요. 예, 당시 이제 2008년도에 그 실세였던 네, 이제 이동영 씨 예, 그리고 김진 부사장 그 당시에 네. 이제 부사장 네, 그리고 이제 이영배 씨 그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씨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명박 이영배 씨. 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주도를 했다고 보는데 예. 일단 그 자금이 네.
제 생각에는 지금 다스 말씀하신 대로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네. 그게 아마 다시 바로 빠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뭐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스로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도로 빠져나갔다. 네. 그 내용이 일부 녹취록을 통해서 녹음 파일을 통해서 공개가 좀 됐던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빠져나갔던 것을 이제 그 후에 이제 이시영 측에서 알아가지고 네. 그 녹취록에 따르면 네. 그걸 이제 이상은 회장한테 이제 주시오 예. 하니까 나는 모른다. 예. 그 이동영한테 가서 받아라. 예. 이동영 씨는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예. 거죠. 예. 그래서 부사장이고. 이제 그 후로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지금 그 자금이 그렇게 유용된 걸로 예. 이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 그 회계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140억이 이동영 부사장에게 네.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신 이제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헷갈리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제 예전에 최초의 이 사건이 2달 전쯤에 터질 때 그 120억이 조성되었고 이제 네. 이른바 조모 씨가 개인적으로 이제 조성한 자금이었다. 이게 이제 특검의 주장이었죠. 네, 특검의 네. 주장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비자금이 확실히 드러난 사실이고 네. 제가 봐서는 그간 그 이후로 제가 다스의 이렇게 회계장부라든가 네. 그다음에 통장들을 보면 다스의 비자금 규모 내지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엉성한 회계 처리로 발생하는 자금 유출입이 절대 120억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랬을 때 네. 저는 이 120억, 140억 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100억, 120억, 140억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너무 현혹될 필요가 없고 아하. 이게 이거여야 되고 이게 이거여야 되고 하시면 오히려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검찰이든 국세청이든 네. 제가 봐서는 다스의 어떤 비자금 조성 규모라든가 행태는 여러 가지로 여러 행태로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네. 그 힌트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호영 특검이 보름 전쯤에 발표한 이제 그 보도자료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 보도자료를 저는 이제 행간을 그렇게 읽었거든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이렇게 발견하지 않으려고 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수표를 쓰다 보니까 예. 이 사실 이제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수표를 쓴다는 건 자칫 이제 살행위라고 이렇게 빗댈 수 있는데 네. 수표를 썼기 때문에 특검이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냥 덮으려고 했는데 네. 괜히 이렇게 비자금이 A에서 B로, B에서 C로 가면서 네. 수표를 쓰다 보니까 우린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건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역으로 읽으면 수표를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엔 매출 매입, 매입에서의 가공 매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가지급금 계정을 이용한 이제 임원들을 이용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든가 네. 여러 가지 행태들이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이 120억이 이 140억이어야 되고 꼭 그럴 필요는 없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사라든가 어떤 사실을 추정해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혼선을 빚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혼선이 생기고 지금 수사 중인 검찰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김경률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형태의 네. 비자금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꼭 비단 140억뿐만은 아니다라고 예.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자, 전 경리팀장이셨던 최동영 팀장님이 실제 육안으로 확인한 비자금의 형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글쎄 저는 당시 이제 2008년 특검 당시에 네. 그 특검 측에서 그 제시했던 네. 그 조모양이 했던 방법을 네.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예. 일단 그 협력업체를 통한 가공 매입 예.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 그 채권 채무를 조작하여 이제 비자금을 조성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다스가 이제 수입을 하는데 부품을 네. 그 수입 부품 수입? 부품을 그 가공 계산해서 예. 이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일단 120억 관련해서 나왔거든요. 네. 일단 물론 저 검찰 조사나 이제 예. 일전에 제가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가지 방법은 조모야 혼자 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 그나마 엉성하지만 다스 네. 회계 팀이 예.
채권 채무는 현대자동차에서 자료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속일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아마 속였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분식하고 이제 원래대로 돌려놨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엔 조모양이 그걸 깜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못 돌려놓고 이제 예. 가결산으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그 한 20억 상당히 나온 거고. 예. 아. 그리고 협력업체 관련해서는 협력업체에서 이제 계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가공으로 예. 조모양이 그 협력업체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예. 계산서를 끊어주시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방법도 그렇고. 네. 아, 제가 질문을 드려도 네.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이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알고 하시던- 있었던 겁니까? 저도 그걸 여쭙고 싶었어요. 네, 네. 아, 2008년 검찰에서 나왔고요. 네. 아.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제 검찰에서 이런 방법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최 팀장이 보기에는 이게 조양 혼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죠.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조목조목 반박을 들었어요. 검찰 조사에서. 이거 조모양 혼자 할 수 없는 거다. 참고로 제가 이 부분에서 네.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이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이제 지금 검찰에서 수사되고 있는 내용이라면 네. 당시 정호영 특검의 주장과 아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배치되는 겁니다. 주장이죠. 불과 2주 전에 정호영 특검은 네. 협력업체를 통한 매출 매입으로는 비자금을 만들지 만들지 않았다. 않았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호영 특검의 주장이 다 틀렸다. 다는 아니겠지만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네. 뭐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네. 알면서도. 하지만 정호영 특검이요? 예. 알고도 얘기를 안 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덮었다? 아니요. 방법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금액적으로만 이런 게 있었다. 네. 내부적으로 이제 그 다스랑 내부적으로만 이제 알고 네. 이제 넘어간 측면이 있죠. 우리 최 선생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하는 것처럼 좀 비칠 네. 수도 있는데 네. 그 정호영 특검 명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매출 매입을 통해서는 비자금을 비자금을 조성하지 조성하지 않았다. 않았다. 이렇게 그 보도 자료로. 자, 그러면 이 대목과 관련해서는 그 정호영 특검이 네. 직접 이 방송과 관련해서 정호영 특검이 입장을 밝히거나 네. 당시에 특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와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래야죠. 듭니다. 네, 특히 이제 네. 이걸 만약에 최동영 팀장님 말씀대로 금액만 알고 다스 내부에서만 확인하고 이것을 덮었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 특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근데 지금 보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있지 않습니까? 김동혁 씨. 예. 예, 이 김동혁 씨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공개된 내용인데요. 영감이 다스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라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거든요. 여기서 영감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글쎄 뭐 합리적인 추정은 네. 뭐 가능하지만 이분이라고 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 뭐 추정으로 보면은 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칭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영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칭한다. 그분은 맞다고 할까요? 글쎄요, 그건 저한테 묻지 말아달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규모에 대해서 천착을 할 필요가 없다고 네. 말씀하시고 네. 어쨌든 다스를 통해서 상당한 내용의 지금 말씀 주신 세 가지 방법 또는 그 이외의 예.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규모가 비단 140억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라고 김경률 네. 회계사님은 보셨어요. 네. 자, 최동영 팀장님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될 거라고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듣지는 못했었는데. 글쎄요, 뭐 진짜 이건 추정조차 뭐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일단 그 당시에 그 김성우 사장, 네. 뭐 권승호 전무, 예. 그리고 조모양 라인에서 계속 그 비자금이 형성됐다고 생각하면은 네. 뭐 회계사님 말씀대로 네. 꽤 많은 금액이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수도 있는 거죠. 몇백억일까요? 글쎄요, 실내로 지금 뭐 타 방송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김성우 사장이나 예. 권승호 전무의 재산이 지금 제주도나 천안 쪽에 예. 뭐 수백억대 뭐 재산이 있다고 예. 얘기하는데 예. 그 자금의 원천이 어딘지 네. 지금 제일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다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김성호 사장, 김성호 전 대표 그리고 권승호 전무 두 사람의 재산만도 수백억 대이기 때문에 이분들 현대 출신으로 지금 다스에 와서 불린 재산이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죠? 월급만으로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질 그렇죠. 수 없기 네, 때문에 네. 도대체 네. 이 사람들의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많아졌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주신 걸로 하고 그 규모는 지금 최동영 팀장님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을 만큼 많다. 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이것은 검찰이 좀 확인해봐야 된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팩스 한 장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다스와 관련해서 다스는 누구 거냐? 이제 이 논란이 네. 이제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일종의 캠페인처럼 되고 있는데 이 팩스를 보면 다스는 누구 건지가 좀 확인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이 팩스가 어떤 내용인지 우선 김경률 집행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그 연도가 2010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 2010년. 네네네. 그 해외 법인장으로 계시는 분인데요. 네. 이분께서 그 이상은 회장께 이제 팩스를 보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제보자 이 자료를 저에게 주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네. 인천공항에서 급박하게 이제 이상은 회장께 이제 팩스를 보낸 내용인데요. 예.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처리했고 인티어사와 이렇게 합작 계약을 맺고 이제 그 모든 사항을 매끄럽게 진행을 하였는데 네. 당신이 이상은 회장이 와서 조금 사인을 해줘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재밌게 읽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네. 당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좀 찾지를 못했다 회사에서. 회장님인데. 네네 그렇죠. 다스의 총책임자인데. 예 그렇죠. 어디 있는지 찾질 예, 못하겠다. 찾지도 못했고 예. 보지도 못했고 예. 그리고 누구도 일정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당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고 네. 나는 먼저 나가는데 네. 당신 티켓, 네. 미국행 비행기 표와 뭐 숙박 일정 같은 걸 내가 다 잡아놨으니까 네. 그때 제발 좀 꼭 좀 와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인티어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이 담당 상무가 이상은 회장한테 보내는 팩스인 것인지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 팀장님 정황 설명 가능하실까요? 글쎄요, 이거 누가 보냈는지 사실 뭐 짐작은 가지만 네. 네. 그럼 뭐, 제가 좀 그러면, 네. 설명을 하고 네, 틀린 부분이 틀리거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 주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다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RH라는 네. 이 회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다스와 인티어라는 회사가 이제 그 회사를 설립하는 네. 그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이제 나온 서류입니다. 네. 제가 또 이 서류를 또 굳이 주목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정호영 특검이 이렇게 특검 보고서에서 네. 2008년 특검을 마치고 난 보고서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상은 회장이 주요 계약들에서는 항상 직접 도장을 찍을 만큼 실제적인 업무 수행을 다 하였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네. 이 팩스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는 게 얼마나 형식적인 행위였는지 네. 자신들이 다 해놓고 지금 이제 대표이사로서의 이상은 씨 당신 도장 분명히 필요하다. 네. 그런데 당신 찾으려고 했더니 찾을 수도 없고 회사에 보이지도 않고 네. 일정을 누구도 알지 못하더라. 아니 근데 회사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글쎄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예. 모르겠는데 아니면 타 언론에서 네, 말씀 이미 보도가 됐죠. 글쎄요, 저도 한 7, 8년 근무했지만은 네. 도대체 이상은 회장님께서 뭘 하시는지 잘 몰랐어요. 뭐 격리팀에서 따로 보고 드린 것도 없고 격리팀에서 보고 드린 적이 없다고요, 회장님한테. 예. 그리고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아, 회장님께서 예. 회계팀인데 예. 회계팀인데 보고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이게 예. 너무 일을 너무 잘하셔서 보고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자기 게 아니니까 보고 뭐 지시하라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관심은 있었겠지만 예. 뭐 일단 자기 게 아니니까 예. 뭐 실례로 금융권의 그 대출 서류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다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공동 대표이사니까 네. 법적으로 이제 효력이 발생하려면 예. 그 김성호 사장이랑 예. 이상은 사장이랑 도장에 2개를 찍어야 되는데 예. 이상은
그 회장님의 그 도장도 네. 김성호 사령이 가지고 다녔어요. 이상은 회장의 도장을 김성우 전 대표가 예, 같이 갖고 다녔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공동대표이사라는 게 네.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까다롭죠. 네네네. 네. 이게 이제 어떤 결제라든가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고 내막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주식회사가 공동대표이사가 되면 이게 상당히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외부의 계약이 힘들어집니다. 네. 네, 네. 자, 말씀 네, 주신 대로 지금 그러면 이상은 회장의 도장마저 네. 김성우 대표가 갖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회사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이상은 회장이 개입하거나 알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회사 7, 8년 다녔지만 보고하라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하러 직접 가거나 이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네,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특검에서 반박 자료를 냈는 게 예. 이상은 당시 회장께서 예.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석하셨다 하지만 네. 저도 이제 보도자를 봤는데 예. 그거는 정식 라인이 아니고 예.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예. 비선을 통해서 예. 그 아, 보고를 받고 네. 뭐 예. 이메일을 받고 예. 네.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지. 예. 그 사전에 미리 다 보고 받으시고 예. 그 직접 뭐 지시하거나 그랬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장의 팩스만을 보더라도 네. 이상은 회장이 실제로 다스 경영에 전혀 그러니까 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거의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나 그렇죠. 다름없고 이 네. 팩스는 아마 대한민국 언론사상 처음으로 저희가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당시 정호영 특검은 왜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이상은 회장과 김성우 대표가 실질적으로 다스를 경영한 증거만 다수가 확보됐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거짓말입니까? 그렇죠. 이제 저는 특검 보고서를 이제 상당히 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네. 이런 발표가 있고 나서. 예. 근데 조금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 정호영 특검의 보고서는 이제 거짓말과 네. 허위로 이제 점철된 보고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 지금 지금- 저희가 이제 참여연대가 그래서 고소 고발도 했고요. 네, 그 정호영 고소 고발된 것 관련해서는 조사를 좀 받고 계신가요? 특검은. 저희도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검찰이 굉장히 다각도로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당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일정이 평창올림픽 이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뒤로 미뤄지는 네, 것 같아요. 그 참여연대에서는 이런 것은 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깊이 생각은 안 해봤지만 네. 평창올림픽에 대한 어떤 정무적 고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평창올림픽에 대한 정무적 고려 네. 때문에 검찰이 그 평창올림픽 이후로 네. 연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예. 주셨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잘못된 행태, 뭐 더 축소해서 얘기하자면 비리, 뭐 이런 것들을 고발하시는 일종의 이제 공익정보 제공자가 되신 건데요. 사실은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난관도 많지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쭉 살펴보면 다스 관련된 의혹은 어느 정도나 규명됐다고 스스로 판단하십니까? 제보자로서. 글쎄요. 지금 뭐 제가 이제 회사 떠난 지는 한 10년 이상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료나 무슨 증거 같은 것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폐기된 상태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과거 거는 밝히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의 상황에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네. 대통령 그 재임 기간이나 아니면 그 후에 이제 다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행태 네. 그리고 이제 이시영 씨를 통한 이제 우회 상속이나 다른 기타 뭐 다스 관련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네. 이런 걸 이제 중점적으로 뭐 검찰에서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밝혀질 거고 이에 따른 뭐 법적인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다스가 실제로는 이상은 형님, 네. 이상은 회장을 로 세워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였다는 네. 것이 속속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봐야 네네.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지금 이시형을 통해서 우회 상속을 하려고 했던 것까지도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실제로 그런 정황이 쭉
그 추적을 해보면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언론의 집중적인 뭐 감시, 보도 속에서 네. 이것을 지금 다스를 이시영 씨에게로 이제 지분을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일 같은데요. 뭐 많은 재벌들이 그러하듯이 네. 그 우회상속이라는 방법이 있어서 지금 다스의 어떤 알맹이, 다스의 일감들을 영업 수치도 따지자면 영업이익을 이시영 씨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 뭐 SM이라든가 여러 개 회사들이 지금 인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라면 뭐 굳이 지분을 이전하는 위험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라도 경제적 실직, 경제적 알맹이는 이시영 씨에게로 옮길 수 있는 또 옮겨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 네. 아들 거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동영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실제로 그런 정황이 보이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회상속 가능성.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고 이제 알았는데 네. 그 협력사들을 뭐 재무 상태랑 상관없이 아주 싸게 이제 매입을 한다든가 네. 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감을 예.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예. 이제 뭐 다른 뭐 그 중국 현지 공장이나 네. 다른 뭐 자회사를 뭐 대표를 바꿔서 이렇게 우회 상속한다거나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뭐 보수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지만 다스의 이제 부도설들이 유포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맥이 닿는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수 있죠. 다스가 기업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네. 이제 명목상의 주주들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 다스가 보유하고 있던 일감, 그 고유의 어떤 뭐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이제 누구한테 가겠냐는 거죠. 지금 예. 명목상의 주주인 이상은, 이동영 씨 일가에서 네. 지금 이제 점점 일감들이 SM을 비롯한 그리고 이시영 씨가 대주주로 있는 네. 또 이제 여러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 흘러가는 정황과도 또 이제 맞닿는 부분이 아닐까. 이쪽은 줄어들고 이쪽은 올라가는 네. 이와 같은 형태로. 네. 자, 근데 이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갈래를 나눠서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120억, 정호영 네. 특검이 밝혀냈던 횡령 금액 120억에다가 기존에 조성돼 있던 20억 플러스해서 네. 140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옵셔널 벤처스, 네, 네. 이 옵셔널 캐피탈, 이 피해자들이 예, 예. 얘기했던 이 BBK 회수금 140억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BBK 회수금 140억이 이게 뭐 도곡동땅으로 해가지고 다스로 들어가서 비자금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 이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뭐 또 다른 형태로 100억대의 비자금이 또 조성돼 있다라는 얘기도 또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네. 일부에는 또 80억, 일부에서는 네. 100억. 그러니까 언론이 엄청나게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140억이 이 140억인지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그 최동영 팀장님께서 경립심장님이시니까요. 일목요연하게 이걸 한번 쫙 정리를 해주시면 시청자분들께서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 120억은 네. 2008년 특검 당시에 그렇죠. 밝혀진 120억이고 120억이고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140억 140. 비자금은 예. 이 120억 원에다가 그 20억을 더한 거고. 예, 20억을 이제 더한 것이 이제 예. 140억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2011년도 1월인가요? 네. 그때 이제 그 다스가 이제 김경주 씨를 상대로 네. 이제 네. 받았던 140억이 또 있고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10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 저도 이제 제 3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네. 그 외환은행에서 100억짜리 수표를 찾아서 예. 김진과 이영배를 에게 이제 전달했다는 그렇죠. 100억짜리 수표도 예. 있고. 예. 글쎄요. 뭐 워낙 많아서 저까지도 이제 뭐 헷갈리는 수준이니까 예. 뭐 이 규명은 다 검찰에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140억이 어디로 갔는지 이동영 씨에게 갔다면, 예? 이 돈이 이동영 씨에게 가 있다면 그 돈의 실체가, 그리고 실제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검찰이 일종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형식으로라도, 워낙 국민들께서 궁금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중간 조사 발표 형태로라도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이 140억 있잖아요. BBK를 통해서 들어온 140억. 네. 이거는 다스로 들어오긴 들어왔습니까?
일단 다스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받은 걸로. 받은 걸로 해야겠지만은 네. 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거나 서류상 접해본 바로는 네. 이 돈이 그 상당 부분이 예. 그 미국 쪽에 예.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미국 쪽 변호사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스가 이제 초창기에 네. 그 소송을 진행했던 그 루거인 킴이라고 응? 임 루거인 킴이라고 임 루거앤 킴? 예 LIM 예. RUGER NKIM 예. 루거인 킴 이제 예. 그 파트너들 이제 루거앤 성만 킴. 따서 이제 만든 건데 예, 예. 이쪽에 상당 부분이 임 그 루거앤 킴. 예, 예. 상당 부분이 그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정도나 변호사 비용? 한 10억 원 되는 것 같아요. 10억이요. 예. 그럼 10억이 변호사비도 많지만 어쨌든 10억이 나가면 130억은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거는 그 당시 이제 다스 예. 그 전자공시나 예. 그 외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가 예. 있으니까 예. 그걸 한번 보시는 게 예.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비자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밝혔어야 되는 정호영 특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특수직무유기로 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고소고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는 검찰도 그리고 국세청도 관련해서 탈세 혐의가 있다면 네. 그 내용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하는 것이 공권력의 의무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내일 한번 다시 또 모셔가지고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를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좀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